오늘은 학교폭력 중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이 많고 너무도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막연히 알고 있거나 아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례별로 하나씩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달 전 한 대학생과의 상담 사례인데요. 내용인즉슨 어느 날 모르는 일반 전화가 와서 안 받으려다가 받았는데 대뜸 어디 경찰서라면서 홍길동 씨 되시죠? 4년 전에 인터넷 어느 사이트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일로 조사할 게 있으니까 휴대폰을 가지고 언제 나오세요? 라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답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걸려온 전화로 다시 전화를 했는데 진짜로 경찰서가 맞더랍니다. 그래서 겁을 먹고 4년 전이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인데 그때 야동을 몇 번 보긴 봤는데 4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알았지? 4년이 지났는데도 처벌되나? 호기심으로 본 건인데도 처벌받나? 어떤 처벌을 받지? 이것도 성범죄에 해당되나? 고등학생 때 일이니까 학교폭력으로 처벌받게 되나?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합격해도 임용을 못 받는 것은 아닌가? 별별 생각이 다 들어서 답답한 나머지 찾아왔답니다. 아동 청소년의 법률상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느닷없이 이런 전화를 받으면 엄청 당황스럽겠지요. 창피해서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뭐하고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잘 모르겠고 참 난감하고 답답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상담 학생이 고민하는 것처럼 미성년자가 나오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본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처벌이 될까요? 또 공소시효는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호기심으로 본 건데도 처벌받을까요? 처벌을 받으면 어떤 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학생 시절에 저지른 행동이니까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게 될까요? 나중에 공무원이 되는데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대학생처럼 아동 청소년,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 동영상을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봤다가 경찰로부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아이들도 의외로 많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죄, 이거요. 성적 호기심이 많은 반면에 자제력이 약한 청소년기인 우리 아이들이 별 생각 없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사안이니만큼 잘 들으시고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가해자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피해자가 되어서도 안 되잖아요. 먼저 사이버 성폭력이 뭘까요? 사이버 성폭력이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성희롱이나 성착취, 음란물 유포 등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성 관련 가해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성폭력을 디지털 성범죄라고도 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자기 알몸 사진을 전송하거나 야한 말이나 글, 그림, 그리고 소리, 이미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전송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있고 또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하거나 이를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의 얼굴 등을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에 합성하거나 이를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행위가 있고 또 조주빈의 N번방 사건처럼 온라인상에서 협박 등을 해서 성을 착취하거나 착취한 동영상을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이버 성폭력 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례별로 자주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일단
피해자가 초중등 교육법상의 학생이면 당연히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앞에서 말한 상담 학생이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먼저 미성년자,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본 지 4년이 지났는데 처벌될 수 있느냐?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처벌 근거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인데요. 읽어보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입니다. 방금 읽었듯이 이 죄는 최소 징역 1년 이상으로 벌금형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공소시효가 10년인데 4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처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호기심으로 딱 한 번 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공소시효가 10년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의 만 나이가 17살이었다면 만 26살 때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발각돼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본인이나 내 자녀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럼 누구나 호기심으로 또는 쉽게 범할 수 있는 범죄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겁게 처벌할까요? 이렇게 엄하게 처벌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조주빈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때문입니다. 조주빈이 텔레그램 상의 사이트에 회원을 유치해서 보여준 성착취물들 중에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들도 있음을 보고 온 국민이 공분을 했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자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성착취를 당한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시청하는 사람도 가해자다 라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역 1년 이상의 처벌 규정만 두고 벌금형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조금만 알면 단순히 시청하는 것만 해도 법으로 이렇게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채팅앱이나 SNS 등 온라인상에 쉽게 용돈을 벌 수 있다는 글을 올리거나 고민 상담을 해준다는 식의 글을 올려서 문의를 하는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해서 카톡 계정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단순한 글이나 사진을 주고받다가 어느 순간 야한 문자나 사진으로 점차 수위를 높이고는 급기야 성적 유사 행위나 자유 행위 등을 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찍게 하고 만약 거절하면 이미 사는 집도 알아놨다는 말과 함께 카톡 계정에 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볼 수 있게 지금까지 한 야한 말이나 사진을 모두 유포해버리겠다 라고 협박을 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성인들도 성착취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노예가 된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또 인터넷에 유포될까봐 걱정되고 고민돼서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지내게 되고 급기야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재미로 혹은 호기심으로 본다 하겠지만 피해 아동은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하는 게 바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착취한 영상을 회원들에게 보여줄 때 피해 아동의 주소 등 개인 신상 정보를 그대로 자막으로 나타내 줍니다. 이를 보는 회원들은 온갖 혐오스러운 댓글을 달아대며 흥분하고요. 정말 생각만 해도 무섭죠? 그래서 시청만 해도 험하게 처벌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피해 아동이 대부분 여자아이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남자아이들도 많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세히 하겠지만, 아동 청소년은 나이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란 한마디로 협박 등을 당한 아동 청소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말합니다. 다음 고민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보기만 해도 학교폭력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피해자가 학생이고 이를 시청한 사람이 학생이면 학교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생이면 학교폭력이 되고, 그 가해자가 학생이면 당연히 학교폭력으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담 대학생의 경우에는 현재 초중등교육법상의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처벌만 받게 되고 학교폭력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 고민이 뭐였죠?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 아닌가 였는데요. 당연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주빈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주 강화되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공직사회에서의 처벌 강화가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면 벌금 100만 원만 받아도 파면이나 해임이 됩니다. 그런 범죄 경력 때문에 실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도 임용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자녀가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고등학생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봐서 학교폭력으로 처벌받게 되면 당연히 그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돼서 대학 갈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도 모르게 몰래 한 일인데 경찰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고, 또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음란물을 보는 학생이나 성인의 경우 회원 가입이 까다롭고 보안을 철저히 하는 음란물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하게 되면,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랜덤 채팅 앱 등을 통해서 미성년자들에게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성을 매수하게 되면 적발이 안 돼서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경찰이 신분을 위장해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채팅을 하는 방법으로 위장수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점 꼭 아셔야 합니다. 실제 이 위장수사가 가능해진 이후로 경찰이 전문 전담 부서를 만들어 위장수사를 해서 많은 디지털 성범죄자를 입건하고 있습니다. 음란물 사이트에 학생이나 일반인의 신분으로 가입해서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있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버를 압수한 다음 그 서버를 포렌식하면 언제 누가 그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았고 또 시청했는지 다 알 수가 있고, 또 조사할 때 휴대폰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휴대폰을 포렌식하면 누구한테 전송했고 또 공유를 하게 됐는지까지 다 알 수 있답니다. 앞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것만 해도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10년 동안 언제 적발돼서 처벌받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보게 되면 언젠가는 걸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주위에서 불법 촬영을 해서 유포를 했거나 또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그리고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서 유포를 했거나 또는 유포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또 성착취를 했거나 성착취한 동영상을 유포를 하거나 유포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의 피해를 당하며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으면 신속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연락해서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막거나 유포된 영상이 삭제되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반드시 신고하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착취나 음란 행위를 약점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이메일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사이버 성폭력 중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했을 때 어떻게 처벌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요즘 사이버 성범죄 또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아이들의 피해가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낮아지고 있느니만큼 다음 시간에도 이에 대한 사례와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합니다.